오늘은 스쿼트 할 때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과 스쿼트 깊이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인체의 중요한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 많은 분들이 움직일 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움직임을 개선해주면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올바른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또 스쿼트에 대한 이해, 반복 훈련과 전문적인 피드백, 발의 감각, 발목, 고관절, 흉추의 가동성, 잘 살아있는 근신경계, 멘탈, 대한민국 모든 휴게소의 수세식 변기와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쿼트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목의 가동성이 스쿼트랑 정말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발목을 이렇게 내 몸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발목의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자, 발목을 내 몸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것도 발목의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스쿼트 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스쿼트를 하면은 이렇게 발목이 굽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근데 이게 제한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발목에 배측 굴곡 가동성이 저하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무릎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뇌는 내려가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은 더 이상 굽혀지진 않으니까 엉덩이를 뒤로 더 빼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더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뒤로 가겠죠. 그럼 넘어지겠죠. 이렇게 뒤로 쏠리겠죠. 이 불안감을 맞추려고 허리를 더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릎은 더 이상 여기서 못 나간다고 가정할게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죠. 쓰러질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이런 자세로 계속 하다 보면은 허리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허리에 스트레스가 안 가게 허리를 폈다.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니까요. 꽈당. 그래가지고 스쿼트 할 때 이 발목의 배측 굴곡이 잘 나오는 건 정말 개이득입니다. 그래서 신는 게 역도하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 일단은 내 발목이 괜찮은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에 맞는 발목의 가동성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운동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방법은요, 엄청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때 그냥 가볍게 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렇게 발을 살짝만 돌려준 상태에서 쪼그려 앉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발목의 배측 굴곡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또는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돌거나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에 있으신 분들이 발목의 배측 굴곡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쪼그려 앉는데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빠진다거나 또는 허리가 과하게 말린다거나 또는 이제 뒤꿈치가 뜨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목에 배측 굴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발목뿐만 아니라 혹시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판 두 개를 두고선요, 내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밟게 하고선 내가 뒤꿈치를 이렇게 밟고선 스쿼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쿼트를 해봤을 때 만약에 좀 편해졌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판을 뒤꿈치에다 깔고선 스쿼트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쿼트가 많이 편해졌다 그럼 발목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원판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 그럼 어쩌면 고관절 쪽에서의 가동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테스트는요, 웨이트 베어링 런지 테스트입니다. 12.5cm 정도를 기준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내 발끝을 12.5cm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양손으로 벽을 잡고 무릎을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그대로 쭉 밀어 주셨을 때 벽에 잘 닿으면 이제 괜찮은 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벽에 다 안 닿다 그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봅니다. 그리고 또 했을 때 벽이 안 닿는다 좀 더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벽에 닿은 그 최종 길이를 한 번 더 쟀을 때 10cm 이하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발목에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쉽죠?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는요,
비복근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아이폰에 측정 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플을 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 원래는 무릎을 꽉 잡아주는 상태에서 하면 더욱더 신뢰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을 한번 당겨주시죠. 자, 이때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뼈와 그리고 뒤꿈치 쪽을 쭉 이어주셨을 때 각도가 20도가 이제 정상 각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23도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몇 도부터 좀 안 좋냐? 한 17도 이하로부터는 이제 조금 가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누워 계셨던 분은 발목의 배측 굴곡 각도가 23도 정도 나왔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이 나온 수치인데요. 해부학 책에서는 기준을 20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세계 대퇴통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발목의 배측 굴곡 각도가 7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즉,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배측 굴곡 각도를 조사해 봤더니 7도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통증이 없는 그룹은 17도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발목의 배측 굴곡 각도는 절대로 스쿼트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움직임과 보행 중에서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의 배측 굴곡이 안 나온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발목과 무릎, 골반, 허리 이런 데에 영향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각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발목의 배측 굴곡 각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운동들을 한번 배워봐야겠죠. 지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폼 롤링입니다. 폼 롤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종아리 쪽을 위치시켜 주시고 한쪽 다리는 이제 정강이 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뒤에다 짚고서 엉덩이를 떼셔야 되는데 엉덩이 떼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손목 아프신 분들. 엉덩이 굳이 안 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살살 굴려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엉덩이를 떼서 이렇게 한번 굴려줍니다. 근데 통으로 다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천천히 3번에서 5번 정도 굴려주시고요. 좀 더 밑에 하단 부위에서 이렇게 이제 또 굴려줍니다. 위아래로 굴려주셨다면은 이제 옆으로. 근데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렇게 아픈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아프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살살 이렇게 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한번 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살짝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근데 무슨 각도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당겨주는 거, 이거 돌시 플렉션, 배측 굴곡,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돌려주실 때도 부지런히 당겨주세요.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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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하나, 크게 원 그린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이제 발목이 상당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한 다리당 10개씩 2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길 때 이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전경골근이 사용됩니다. 너무 또 이게 좋다고 많이 하시면은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20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밴드를 내 발목의 하단 부위에 걸쳐줍니다. 원래는 저게 딸려오면 안 되겠죠. 고정된 물체에다가 밴드를 걸어주시고요. 그리고선 발목의 이 하단부에다가 놔주시고 그대로 또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좀 낮아서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높이를 찾아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익숙치 않으니까 불편해요, 상당히. 저도 트레이닝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세도 헷갈리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연습하면은 뭐 그렇게 힘든 자세는 아닙니다. 자, 이런 모든 운동들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이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쭉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얘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운동이죠. 손을 이렇게 짚으시고 발을 11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뒤꿈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 발이 너무 내 손과 가까이 있다면은 이건 발목의 배측 굴곡 각도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겠죠. 반대로 뒤로 좀 가 있어야 됩니다.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면서 손은 지면을 밀어주세요. 네, 5, 6, 7, 8. 뒤꿈치가 붙는 분들은 발을 좀 더 멀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은 다 끝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머스트 무브 짐에서는 이런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머스무브집은 약 500만 명의 빅데이터와 1500개의 논문과 머스무브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취합하여 각각의 개인에게 딱 맞는 평가를 제공합니다. 평가는 대표적으로 보행, 관절, 근력, 심폐를 검사하며 그 안에는 안정시 심박수, 최대 심박수, 혈압, 보행 균형, 충격량, 발목 안정성, 걸음걸이 불균형, 관절의 불균형, 근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됩니다. 평가를 받고 싶으신 구독자가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목을 위해서